서울 MBC 상암 스튜디오 11번 게이트가 열리던 순간 대기실 복도를 가득 메운 열기는 이미 레전드편 예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두꺼운 곰팔복면 뒤에서 흘러나온 첫 음절만으로 스태프의 동공이 흔들릴 줄은, 그리고 그 주인공이 10대 시절부터 리틀 이선희, 트로트 천재, 포크 요정이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거머쥔 빈예서일 것이라곤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웠다. 1라운드 곡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재해석된 발라드였다. 도입부에서 피아노와 하프가 얹힌 무중력 음정을 뿜어낼 때 관객석 한켠에 있던 김구라가 입술을 앙다문 채 팔짱을 꼈고 이내 고음부에서 플루게론 섹션이 터지자 그는 자리에서 반쯤 벌떡 일어나 두 손을 흔들었다. 뭐야 이 몰입감. 마이크가 꺼진 사이드 코멘트였지만 이미 카메라 세대가 김구라의 표정을 잡아내고 있었다. 가왕석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으나 관객의 심장은 1라운드 만에 결승선에 도착한 듯 뛰어올랐다. 2라운드에선 하도록 명곡을 선택했다. 메탈 기타 리프 위에 얹힌 빈에서의 성대는 강철 무게와 유리 섬세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헤드 보이스 벨트 팔세토를 오가며 밴드 라이브를 사운드 스케치처럼 그려냈고, 편곡을 맡은 프로듀서는 모니터 뒤에서 도미넌트 7태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건 상상도 못했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트로트의 호흡과 록의 배음이 한 프레임에서 충돌해 이런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지. 중저음부에서 약간의 허스키톤을 섞어 고음과 대조를 만든 것은 의도적인 디스토션 테크닉이었다. 이 한 곡이 끝나자 3,500원짜리 스튜디오 커피를 들고 있던 관객들이 일제히 내려놓았고, 같은 표정의 김성주 MC는 이건 복면가왕 시즌 100주년 특집 뺨치는 반전이라며 극찬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선택한 노래는 국악민요를 바탕으로 한 퓨전 트롯곡. 장단을 끊어서 넣은 후렴의 판소리에 떠는 목을 살짝 섞었고, 대금과 일렉기타가 교차하는 인트로가 끝난 뒤 그녀는 애교 살짝 섞인 서도 창법으로 저음을 깔아내렸다. 사비로 넘어가 경서도 특유의 꺾기를 치름마다 한 번씩 넣어 트롯의 흥을 끌어올렸고, 마지막 마디에서는 국악드르릉 백슬래시사인 기법에 근접한 굵은 장식음을 얹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공명으로 미세하게 울렸다. 판정단의 LED 불이 일제히 99.8%라는 역대급 합격 점수로 박기자 MC부터 작가 그리고 방청객까지 동시에 와 나는 숨쉬는 박수를 터뜨렸다. 가면을 벗는 3초 딜레이 동안 제작진은 클로저 카메라 대신 와이드샷을 유지했다. 2.9초가 흐르자 스튜디오 전체 조명이 꺼지고 3초가 되는 순간 복면 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빈예서의 미소와 동시에 서포터 석 관객 몇몇은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 진짜 빈예서가 맞냐는 김구라의 되풀이 질문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웃으며 확인해보셔도 특유의 무심한 귀여움으로 답했다. 무대 뒤 인터뷰에선 좀 더 진솔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빈예서라는 이름표를 내려놓고 싶었다. 목소리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는 고백이 이어졌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SNS 실시간 키워드는 1위부터 10위까지 빈예서 변주로 줄줄이 도배됐다. 불과 30분 만에 팬카페 가입자 2만 명이 늘고 포털 연계 쇼핑 탭에선 그녀가 착용한 진주에 이어 커프가 품절 1위 태그를 달았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효과 중 하나는 트로트 입문자를 넘어 인디라, K-소울 팬들까지 빈에서 선곡 리스트를 맞춤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돌려듣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음악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복면 가왕의 정책 공개 퍼포먼스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지만 장르 해체적 충격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녀를 K-보컬리즘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규정했다. 방송 이후 빈예서의 소속사 대표 번호는 인터뷰, 디지털 싱글, TV 예능, OST 제안으로 48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가 시사하는 건 그녀가 단순 트로트 차세대 타이틀을 넘어 전천후 크로스오버 보컬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실제로 소속사 아세이데스 엔터팀은 록 컨셉 EP, 국악 퓨전 EP, 발라드 리메이크 프로젝트까지 3파전으로 기획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팬덤도 즉각 반응해 복면가왕 출연 당일 자정부터
빈에서 음악 세계관 확장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다. 목표액은 불과 2시간 만에 300%를 넘겼고 그 다음날 오전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신규 팔로워가 50만을 돌파했다. 그런데 방송 말미 엔딩 멘트 직후 엔딩 요정처럼 느닷없이 삽입된 불결 한 편이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배구 스타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패밀리하우스 첫 공개 티저였다. 경기도 외곽 양평의 산자락 아래 하얀 큐브형 저택을 배경으로 두 자매가 웃으며 환영 인사를 건넨 장면, 운동선수로 얻은 땀과 노력으로 가족과 한 지붕에 모였습니다. 라는 내레이션. 그리고 부모님이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따뜻한 그림이 10초가량 흘렀을 뿐이지만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은퇴 전부터 꿈꾼 집이라는 카피와 함께 실내를 스치는 짧은 장면 속에 고스란히 담긴 우드톤 미니멀 가구, 프라이 서랍장, 정구형 무드 등은 곧바로 인테리어 커뮤니티 집 스타그램 실시간 1위를 점령했다. 2주 후 공개된 정식 인터뷰에서 두 자매는 새 집을 스파이크보다 높이 솟은 가족탑이라고 표현했다. 두 사람이 그동안 국내외 리그를 전전하며 모은 수입 그리고 개인 브랜드 콜라보 수입까지 합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3층 구조, 250평대지, 개방형 스튜디오, 거실을 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1층엔 프로 레벨 트레이닝이 가능한 미니 배구 연습존이 설치됐고 2층에는 개인 방송, 브이로그 스튜디오까지 마련됐다. 방송사 PD들은 이미 그 자체로 리얼리티쇼 한 시즌이 가능하다며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다. 이사 소식에 팬덤 역시 들썩였다. 집들이 첫 주에 맞춰 팬메이드 관엽 식물 배송 이벤트가 열렸고 자매는 모든 화분에 팬클럽 명패를 붙여 감사 인사를 SNS 라이브로 전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는 스포츠인 재테크 교과서라는 신규 타이틀이다. 젊은 여성 선수들이 경기력뿐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 가족 중심 라이프를 동시에 고민하는 사례로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행보는 스포츠 재테크 심포지엄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혔다. 몇몇 대학 스포츠학과 교수진은 지속가능한 커리어 플랜과 팬덤 경제의 교차점이라는 논문 주제를 예고했고 자매는 실제로 비대면 특강에서 재테크 경험담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집 마련 이면에는 또 하나의 재활서사가 숨어있다. 과거 팀 트러블 논란, 해외 진출 과정의 삐걱거림 등을 겪으면서 흔들렸던 커리어가 새 집이라는 안식처를 통해 다시 뿌리를 내리는 모습. 두 자매는 우리는 여전히 도전 중이라며 국내 복귀, 해외 재진출, 브랜드 사업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 팬들은 이러한 복귀 서사를 터닝포인트 2025분이라고 부르며 팬덤대 자체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날 방송 한 편은 두 개의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하나는 빈에서라는 22세 보컬리스트가 복면가왕 무대 위에서 스스로의 장르 경계를 무너뜨리며 예능과 음악적 깊이를 동시에 증명한 사건. 다른 하나는 배구 자매 이다영 이재영이 선수, 가정인, 크리에이터라는 라이프 전환기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스포츠인의 사회적 역할, 경제 전략, 가족 서사를 입증한 사건. 두 스토리는 얼핏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가면을 벗고도 더 큰 스테이지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점. 복면 뒤에서 목소리로만 평가받고 싶었던 빈에서,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성장하는 자매.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 삶, 감정을 융합해 자신만의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이 끝난 뒤 새벽 3시,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에선 빈에서의 3라운드 국악 트롯 편곡 라이브 버전을 찾는 검색량이 500% 폭증했고, 동시에 배구 자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소개한 블로그 글은 조회수 20만을 넘겼다. 위계 없이, 경계 없이 모두가 클릭 한 번으로 목소리와 집, 그리고 이야기를 소비한다. 그리고 2025년 여름, 한국 연예 스포츠신은 그렇게 또 한 번 거대한 서사갱신 버튼을 눌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와 그들의 다음 챕터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색채로 펼쳐질지, 그리고 그 순간 역시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가슴 뛰며 목격하게 되리라는 거의 확실한 예감뿐이다.